조영인 4월의 영화 소년시절의 너 2부 리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 1부에서 얘기했던 영화 속의 아쉬웠던 포인트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멤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영화 장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장르 같으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쵸? 진짜 궁극적인 질문이긴 하잖아요. 이게 어떤 장르인지. 저는 일단 적긴 했는데 로맨스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로맨스인데 이제 공익 캠페인을 곁들인이라고 적어놨어요. 그쵸. 이게 정확한 것 같아요. 유리 씨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저도 로맨스랑 사회 풍자적인 요소가 풍자는 아니고 좀 사회 비판? 그게 좀 반반의 비중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로맨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쵸. 이게 좀 특이한 점은 딱 세 꼭지로 나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앞부분에는 학원 폭력 관련된 내용으로 맞아요. 주제를 몰고 가다가 중간에 로맨스를 잠깐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물 쪽으로 넘어가는 그 세 개의 분점, 분기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중간에 있던 로맨스 부분 있죠. 네네. 막 수족관을 보고 놀러 다니고 하는 그 부분은 좀 별로였다. 조금 전형적이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또 오히려 범죄물 파트 이제 후반으로 들어갔을 때 그 로맨스적인 감정선이 그제서야 조금 도드라지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로맨스 요소가 범죄의 씬에서 더 드러났던 것 같다라는. 네, 몰입감은 그쪽에서 더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것 같네요. 되게 명확해졌어요. 학원물이면서도 로맨스인데 또 범죄까지 곁들인. 맞네요. 생각할수록 무슨 장르인지 모르겠는 영화. 그러네요. 짬뽕이네요. 되게 실험적인 영화였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욕심이 많은 감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덜어낼수록 좀 더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여지들이 많아서 따라가고 이해하고 그걸 소화하는 데 좀 편할 것 같았는데 왜 굳이 학원물과 로맨스물과 범죄까지 다 모아서 굳이 한 작품으로 만들었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의 다른 영화들 뭐 예를 들어서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이런 거 보면 리뷰 같은 거 보면 되게 좀 가볍고 되게 뭐랄까요 좀 정리된 영화라는 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화도 만들 수 있는 감독인데 왜 이렇게 복잡해졌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사실 저는 좀 공익적인 메시지가 많았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왠지 학원물이고 학교 폭력을 고발하는 듯한 영화이다 보니까 이걸 좀 중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소스들을 넣은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정부 눈치 보느라. 네네네.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애초에 약간 외주 맡긴 것처럼 이제 중국의 이런 문제가 심하니까 이런 영화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원을 받은 거군요. 지원을 받은 거군요. 이제 시작하는 주제부터가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시작을 하고 끝맺는 영화라서 이 공익성이 조금 주객전도를 해서 오히려 더 넘어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방금 나무님 하신 얘기 되게 일리가 있는 것 같은 게 저는 보면서 몰입이 안 갔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인물들이 되게 평면적이잖아요. 맞아요. 그 주인공은 너무 다 속 깊게 알아서 하고 엄마는 너무 무책임하고 맞아요. 가해자들은 못되고 멍청하거나 못되고 영악하거나 다 이름표 달고 나오는 느낌이죠. 진짜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막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외주 맡길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느낌. 만약에 외주를 받았다면
그 첸니엔을 정말 너무 불쌍하고 착한 우리 피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네 싶네요. 진짜. 그러네요. 네. 전에 우리 이제 미팅 했을 때는 이 감독이 하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외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그러진 게 아닐까라는 당근을 생각을 흔들었다. 했었던 건데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예 시작부터 그런 목적으로 만든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마지막에 저는 맞아 마지막에 진짜 캠페인인 줄. 저는 영화를 끝난 줄 알고 그냥 그 이렇게 크레딧 올라갈 때 그만 봤었는데 근데 다시 보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크레딧 옆에 화면으로 이렇게 맞아. 누구죠? 그 베이가 네, 나와가지고 학교 폭력은 나쁜 겁니다. 이렇게 맞아, 얘기를 주변에 하는데 알리세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인위적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통한다고 생각했을까? 라는 생각도 그러게요. 들고 또 이제 원웅 오빠 말을 들어보고 곧 조사도 해보고 하면은 중국 안에서는 이제 흥행을 꽤 많이 한 것 같고 우리나라에도 중국 영화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 아닌데 그쵸. 꽤 흥행을 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되게 그런 평하신 분들을 보면 되게 감정적으로 몰입이 잘 됐다, 이해가 잘 되고 뭐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신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스토리가 뭐 공감이 된다라던가 아니면 좀 이해가 된다, 메시지를 준다라는 평은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 배우들의 연기가 이런 평면적인 이야기들을 되게 돋보이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독이 당근을 흔들었다. 외부의 압박이 있어서 뭔가 자기가 의도했던 대로 잘 안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국에 그 문화 검열하는 단체가 있다라고 들어서 그 기관이 있다고 들어서 그걸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언론의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좀 알려져 있어서 좀 더 찾아봤는데 중국 정부의 어떤 직속 기구로서 국가 광파 전시 총국이라고 광전 총국이라는 데가 있대요. 여기서는 이제 언론을 통제하기도 하고 우리 나라에서 좀 그 중국이란 나라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언론에 이렇게 전달하는 매체가 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신기했던 거는 그 공산당 체제를 좀 비판한다던가 전복시키는 메시지나 뭐 성매매, 마약 또는 동성애 그리고 뭐 귀신, 외계인, 귀신도 종교 안 돼? 같은 그런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되게 제재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러네요. 중국에서 뭐 동성애적인 컨텐츠가 없기도 했었고, 홍콩 영화에는 그쵸. 많은데. 홍콩 영화에 맞아. 되게 많은데 뭐 마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광기 어린 어떤 인물들을 본 적이 없고 항상 좀 전형적인 인물들만 있었던 이유가 사실은 이런 외압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감독은 좀 더 깊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을 텐데 뭔가 이런 압박 때문에 인물들도 다 평면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이제 검열하는 부분이 있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은 부분도 있네요. 조금 선전물 같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평면적으로 만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에서의 아쉬운 점은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이거였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영화의 전개상이라던가 아니면 영화 자체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감독이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에 대해서도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물들이 너무 전형적이고 평면적이었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고요. 그리고 저는 결말 중에 하나로 첸리엔이 결국에 고득점을 받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납득이 잘 안 갔어요. 그쵸. 왜냐면 시험 보기 전날까지도 경찰서 가가지고 그 사단이 있었는데
진짜 최고였던 거죠. 광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광기다. 영웅전 같은 느낌. 아 그렇게 울면서 공부해서 대단하긴 한데 저게 현실적으로 저렇게 될 수가 있나 싶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캐릭터 말고 좀 장면 구성한 디테일 중에 아쉬웠던 거는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막 거기 교실에 보면 책상에 책을 쌓아두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바닥에 쌓아놓지 누가 그렇게 책상 좁아 터졌는데 중국은 그럴 수도 그런가? 있죠.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보고 이제 특이하다. 왜 맞아요. 책상에다가 또 다 바닥에 해놨을까 두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원래 그렇게 하나 중국은 이렇게 그렇게. 하고 넘겼던 네. 거. 근데 저도. 제가 본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네 음, 중국 그쵸. 애들도 다 사람인데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게 내 좋긴 말이 내 하죠. 말이. 약간 성벽같이 쌓여 있잖아요. 그니까요. 맞아요. 요새처럼 맞아, 맞아. 이렇게. 그래서 그게 되게 몰입을 방했어요. 미술팀한테 일을 준 거죠. 뭔가 해봐라. 맞아 맞아. 그랬군요. 약간 분위기가 달라서 느껴지는 좀 이질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감독이라면 어떤 부분을 좀 다듬고 싶다. 인물 중에서 어떤 인물을 좀 입체적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학교 폭력 가해자들 입장에서도 좀 걔네도 나름대로의 서사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좀 입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엄마와 딸과의 관계에서도 첸리엔 어머니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가 되게 무책임하게 그니까. 나오잖아요. 그냥 빚이 있는데 그냥 난 일해. 그리고 딸이 뭘 하든 나는 상관없어. 그냥 근데 화이팅. 화이팅. 맞아. 난 너한테 모든 걸 걸었어. 화이팅. 이게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거야. 그쵸?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좀 더 떳떳한 일로 노선을 바꿀 수도 있는데 네, 그쵸,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난 무조건 마스크팩 꽂아야 돼. 저 그게 그게 되게 참- 되게 이상했어요. 마스크팩 광고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정확히 뭘 하는지도 그쵸. 맞아. 그러네요. 저도 유리님이랑 되게 비슷한 게 저는 그 인물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나무님이 말해줬던 것처럼 학원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드러나는 인물들 간의 갈등도 있고 두 사람 간의 로맨스를 이어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범죄를 이렇게 수사하고 범죄를 밝혀내는 그런 과정까지 있어서 이 세 가지 파트에 인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학교 폭력을 하는 그런 사건이 되게 스토리라인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가해자나 피해자의 관계는 뭐 있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로맨스에 저는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지막에 나오는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형사를 굳이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모종의 이유는 있겠죠. 뭐 범죄를 항상 감시하고 뭐 진짜 지켜주는 교육적이네. 그쵸. 공익적인 그런 역할이 메시지 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것 상기시켜주는 같았어요. 그쵸?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그 형사의 인간적인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좀 인도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강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스토리상 필요 없는 부분이 아니었나 필요 없는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그 몰입을 좀 방해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감독이라면 이 형사의 관점을 좀 비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일관되게 수사만 하는 사람 막 이 첸예를 걱정하고 고뇌하고 교화시키려는 감정들은 다 덜어내고 그냥 딱 신문만 하고 그러면서 네, 되게 평면적인 인물로 아예 그냥 낮춰버릴 오히려- 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형사는 평면적으로 음. 했으면 더 나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물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맞아. 학교 폭력 가해자 학생도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근데 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부분이 그래서 있었죠. 그게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나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유리님 하셨던 말씀, 세령님 하셨던 말씀 다 공감이 가는 바인데 가장 중요하게 아쉬운 부분은 결말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뭔가 학교 폭력이 있으면은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내미는 손을 잡아줘라. 라고 하는데 영화 안에서 내용으로는 그런 움직임이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제 네. 최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명의 주인공이 고군분투하면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내용인데 맞아. 마지막에 갑자기 도와줄 거니까 얘기를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끝나는 부분이 마지막에 좀 찝찝하게 음. 어떻게 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고 맞아요. 이제 뭐 장르적으로는 여러 시도를 할 수 있겠지만 하려고 하는 말이 이제 상반되다 보니까 완전히 반대되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나를 맞아요.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로의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그런 긍정적인 루트를 밟지 않았을 때의 비극성에 대해서 결말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교화적인 메시지를 아예 포기를 한다던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러게요. 그렇지가 너무 않고 붙잡고 있는 게 많아. 그죠. 네. 사실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이 둘이서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게 끝나든지. 너무 어색하기는 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반부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형사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어른들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서 아 그래서 후반부에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몰입을 할 수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는 다시 그걸 뒤엎어버리는 주제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그 형사가 흑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엥스럽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이렇게 조금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괜찮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저우동리의 연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약간 얼굴도 좀 이렇게 눈이 항상 부어 있는 듯한 얼굴이어가지고 동그랗게 생겼죠. 그쵸. 되게 진짜 연기를 자기 삶처럼 잘한다라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저동이의 연기와 그리고 그 상대 배우도 사실은 이 영화가 첫 영화래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되게 잘했네. 잘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양천세. 네, 이양천세 님이신데 그분이 원래 뭐 아이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연기를 되게 잘 하셔서 되게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 케미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쵸, 좋았어요. 그쵸.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연기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저도요. 저는 일단은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나오는 음악이 좋더라고요. 음악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보니까 제목이 플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의 느낌이 좋았다. 맞아요. 네, OST가 좋았고 그리고 그 멘트 대사를 잘 쓴 것 같다고 대사도 잘 생각한 썼죠. 게 그 너는 세상을 지켜 나는 맞아, 너를 너를 지킬게. 지킬게 이게 진짜 판타지잖아요. 이게 다죠. 그쵸? 나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대사 하나로 이제 포스터에 딱 들어갔을 때 이건 봐야지라고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아니었나 맞아요. 싶었어요. 저도 그 대사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판타지잖아요. 세상 모든 게 변해도 너만 지키겠다라고 하는 소름이 돋아 지금.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맞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걸 이제 서로 지켜나가는 게 사실은 그 취조 장면에서 되게 잘 드러나잖아요. 맞아요. 서로를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압력이 있어도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그게 되게 잘 드러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그 신문 장면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장면이 되게 몰입감이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용의자 X의 헌신이랑 후반부의 그 트릭이나 스토리 라인이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그 취조 장면 하나로 그 논란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게 용의자 X의 헌신에서도 이제 서로 이제 알리바이를 바꿔서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그 둘의 감정이 맞아요, 맞아요. 좀 몰입이 잘 되도록 연출을 음. 했다 싶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일부러 스토리나 인물들을 평평하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 씬이 이 영화에서 하이라이트니까 나머지를 좀 아예 납작하게 만들고 이 두 사람의 연기를 확 그냥 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위해 달려온 그런 그쵸. 건가요? 그렇게 너무 힘을 많이 쓰긴 했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신문 장면도 그런데 마지막에 자수하기 직전에 둘이 면회 가가지고 둘이 딱 마주하고 아무 말 없이 그냥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요. 맞아요. 전 그 장면에서도 되게 감정선이 진하게 느껴졌어요. 로맨스였네요. 그러네요. 진짜. 역시 로맨스. 로맨스였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네. 마지막 쪽이 되게 좋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취조 장면이 사실은 로맨스였던 거네요. 그 결국엔 취조가 끝나고 각자 이제 형을 받고 각자의 차에 타서 헤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서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했던 그 독백 씬들이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20년 뒤에 나에게 쓰는 편지와 좀 연결되지 않나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기도 이제 형을 하고. 살고 나와서 다시 만나는 네. 걸 네. 기약하는 느낌이려나요? 네. 그걸 평가하는 사람은 어떤 감정이 들까요? 근데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게 20년 뒤에 나 그리고 이 친구들이 형을 살고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만약 메시지가 있다면 중국에 지금은 이런 문제가 심각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지금 힘들어도 지금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나중에 뭔가 잘 해보자라는 그런 느낌을 또 주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의도였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꿈보다 해몽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네요. 현실은 힘들지만 음. 그 다음을 기약하는 그 기약해보자. 장면이었죠. 로맨스적인. 어떠세요? 20년 동안 20년 후에 누군가와 지금의 누군가를 20년 후에도 영원히 좋아할 거라는 다짐, 믿음. 와, 그건 진짜 어려운 일. 어려운 일이죠. 2년 후도 어려운데. 저 전 이틀 뒤도. 두달 뒤, 이틀 뒤도. 이틀 뒤도. 역시 N팁. 되게 20년은 상상도 안 가는 세월이에요. 이런 사랑이 있을까 싶어요. 20년이면 제가 이제 50이 된.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요. 그 좋아하는 장면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딱 그 뭐 이야기도 상관없지만 딱 씬으로서 좋아하는. 저는 그 포스터에 있었던 그 물고기 만났던 씬이 그 예뻤죠. 미장센적으로도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되게 예뻤고 그 메시지 있잖아요. 너는 세상을 지켜 나는 너를 지킬게와 같은 메시지가 담긴 시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첸예는 앞을 보고 있고 수족관 앞을 보고 있는데 그 베이는 그 첸예를 보고 있잖아요. 나만 그런 보는 남자. 그치? 시선 어때요? 나만 보는 남자? 나만 보는 좋죠. 너무 좋죠. 그래서 그 씬이 되게 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두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아까 유리님이 말씀하셨나? 그 면회 끝나고 이제 따로 버스 타고 갈라지는 장면에서 이 빛이 얼굴에 이렇게 샥 내려오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좀 미적으로 괜찮았다. 좋았던 것 빛을 사용하는 장면들이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의 이제 감정이 생겨나는 부분이 저는 사실 전반부에서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 서로를 좋아하게 됐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게 딱 명확하게 있었던 장면이 둘이 이제 누워가지고 나한테 어떤 일이 있었고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잠도 되게 멀리서 자다가 가까워졌죠. 가까워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그것도
두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기도 해요. 맞네요. 네. 그러니까 장면으로 예뻤던 것들이 많은데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클리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집중할 수가 없었죠.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음. 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넘어갔던 게 많은 것 영화를 같아요. 한 5개로 나눠서 맞아, 만들어도 맞아. 될 것 같아요. 그쵸. 좀 덜어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원웅 오빠가 했던 말 중에 어쨌든 이 정도면은 중국 내에서 잘 만든 영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까 말했던 5개로 쪼개서 만들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한 영화로서의 완결성은 좀 떨어질진 몰라도 그 부분은 또 그 장르적인 뭐라고 하죠? 장르적인 문법을 좀 따라가긴 따라가는 하죠. 게 그쵸. 있어서 어쩌면 그냥 실험일 수도 있겠고 연습일 수도 있겠고 이런 거를 발판 삼아서 또 새로운 완결된 영화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러네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던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든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렇다면 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비슷한 스토리를 다룬 영화들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영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아무래도 학교를 다룬 영화이고 학생들을 다룬 영화이다 보니까 저는 그 비슷한 또래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먼저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라는 영화가 먼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영화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인싸 없는 아싸 파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키리시마라는 친구가 이 학교 안에서 완전 아이콘인 사람인 거예요. 뭐 스포츠에서도 리베로를 담당하고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도 하고 모든 남자의 워너비이고 모든 여자들의 뭔가 사귀고 싶은 사람 이렇게 되게 중요한 인물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동아리 활동을 그만두면서 행적을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그 사람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사람이 빠지니까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뭔가 불안함이라던가 그 안에서도 부족하지만 자기 스스로 뭔가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좀 담아내서 되게 유쾌하고 재밌었던 영화였거든요. 좀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키리시마라는 친구가 아예 안 나와요. 영화에서.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관계에서 링크를 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외면당했던 아싸들을 다시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라 느껴졌지만 사실은 그 나름대로의 삶이 있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그냥 바라보는 영화라서 그래서 이 소년 시절의 너와도 완전 대비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좀 여백이 있는 영화라서 반대가 되지만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학교 다룬 작품 중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인 뭐게요? 엘리트들? 너 아닌가? 뭘까요?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가 와, 생각이 났는데 네. 재밌나요? 네, 재밌어요. 추천을 초- 많이 받았는데 아직 시도를 못 해봤어요. 초반에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뒤로 갈수록 굉장히 이거는 아무래도 드라마니까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학교에서 그 얘기도 얘기지만 뭐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나 아니면 그 엄마와의 사춘기 소년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겪는 그런 거나 굉장히 아니면 또 그 원제가 섹스 에듀케이션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성에 대해 보수적인지 이런 것도 되게 복합적인 주제를 다루더라고요. 학교의 강압적인 면도 드러내는 화가 있고 그래서 되게 괜찮았어요. 맞아요. 그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는 딱 성장 영화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한테 부정당하는 나 스스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잘 담겨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도 되게 유쾌한 드라마였죠. 그리고 저는 또 생각났던 게 우리들이었나요? 아이들이었나? 이름이 뭐지? 우리들인 것 같아요. 네. 그 완전 초등학교 초등학생들. 초등학생 2명의 이야기인데 그것도 되게 귀엽다. 맞아요.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인데 되게 친하게 잘 지내던 두 친구가 패걸이라고 할까요? 그런 친구 집단과의 모임. 뭔가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친구들과의 약간의 완력이 있어가지고 뭔가 잘 지내다가 서로 깨지고 서로를 배신하고 서로 막 나쁜 말하고 모진 말 하는데 사실은 둘은 다시 친해지고 싶고 좋아하고 이런 있었다. 좋아하고 있었던 그런 얘기들 되게 아기자기한데도 근데 어른의 시선에서는 그냥 아유 둘이 잘 지낸다고 왜 그래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감정선을 되게 디테일하게 잡았던 영화라서 맞아. 성장 영화나 학원물이라고 좀 이상하긴 한데 어린 시절의 갈등을 다룬 영화 중에서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추천을 봐봐야겠다. 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영화들이 다 이제 어른의 시선에서 본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우리끼리의 그 감정선을 맞아요. 잘 담고 있는 영화들인 것 같아요. 진짜 제목 그래서 그대로네요. 우리들. 우리들. 그리고 저는 파수꾼이라는 영화도 되게 어. 좋아하는데 소년 시절의 너를 보고 딱 파수꾼이 생각이 났던 게 그 학교 폭력이라는 모습이 되게 평면적으로 아까도 얘기 많이 네, 했지만 맞아요. 평면적으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나와 있는 편인데 파수꾼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맞아요. 이야기가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맞아요. 좋겠다. 그리고 누가 괴롭힌 게 아니라 사실 괴롭히는 행동을 한 애도 뭔가 애정을 갈구하고 있고 또 서투른 아이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 폭력을 다룬 영화 중에서는 되게 제일 섬세한 영화였다고 맞아요. 평가를 섬세하다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인 게 사실 피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한다라는 가해자에게. 맞아요. 네. 가해자에게.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한다는 건 되게 좀 조심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쵸. 정당화하는 것 같고 그 행동에 대해서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은 오히려 더 폭력적이니까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되게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도 되게 잘 표현해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고 나면 되게 암울해지는 영화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재훈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한다. 잘생기지만 너무 잘생긴 것만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잘 했었어요. 살려냈죠. 그렇죠. 소년 시절의 너랑 비교를 해보면 네. 정말 아주 다른 점은 파수꾼은 뭔가 우리나라 학교 남자 학교를 그냥 지금 들어가서 찍은 것 같은 맞아요. 그런 현실감이 있는 영화였고요. 맞아요. 소년 시절의 너는 아까 그 책 사가는 것도 그렇고 조금 세트의 느낌이 나지 않았나 좀 합니다. 인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느껴지죠. 근데 또 실화라는 얘기도 있고 어디까지가 실화일까요? 그쵸. 저는 그것도 항상 좀 궁금했던 게 그 떨어져서 투신 자살했던 그 친구가 또 괴롭힘을 당했다. 네네.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갔다. 여기까지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건 그냥 제 추측인데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그니까요.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처럼 디테일하게 다룬 그런 영화들에 좀 더 마음이 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렇죠. 게다가 그 입장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그 나이대의 학생들의 시선에서 영화를 그린다면 훨씬 더 그 이야기나 메시지가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소년 시절의 너 같은 경우에는 좀 어른의 시선에서 이 스토리를 좀 많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첫 번째 에피소드죠. 그 친구가 자살을 했던 그 시점에서부터 선생님이 바뀌잖아요. 담임쌤이 바뀔 때도 담임쌤이 하시는 말씀이라던가 아니면 뭐 형사님들이 취조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도 좀 어른의 시선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들의 이야기가 좀 투박하게 전달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네요. 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왜 성장 영화를 찍는다면 학창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을까요? 가장 키가 크는 시절이지 가장 않을까요? 성장을 하는 시절이라서. 성장이 멈추잖아요. 그 이후로는. 그쵸. 네. 맞아요. 저는 처음으로 뭔가 사람들과의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이 맞아요. 학교라서 사회관계를 그쵸. 하게 되는 시점이죠. 처음으로 내가 좋고 싫은 거를 느끼는 좀 객관적으로 느끼고 좀 갈등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공간이 학교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 나 스스로도 정해져 있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랑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또 바뀌기도 하고 맞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많죠. 거기서 따르는 불안함도 되게 이거 다 겪어본 이야기다 보니까 더 공감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소년 시절의 너를 보면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작품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도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책을 읽어봐서 그런지 이게 스토리상 되게 닮아 있는 부분이 있긴 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닮아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망에 혼란을 주는 그 트릭 자체가 많은 부분 영향을 받아서 따오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용의자 X의 헌신에서는 남자 주인공이 수학자이기 때문에 되게 차분하게 이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알리바이를 만들었다라는 건데 이 소년 시절의 너에서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랑 비슷하게 범죄를 좀 덮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고 또 이제 내가 뒤집어 쓰고 그 감옥에 가려고 하는 그 행동 양식도 좀 비슷하죠. 맞아요. 약간 굉장한 스포일러일 수도 있긴 한데 결말 부분이 좀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에는 소년 시절의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사실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너무 아쉽게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독 이번 영화에는 좋았던 점도 있었고 나빴던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 영화 리뷰할 때는 사실 다 좋았어. 너무 다 좋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던 것 같은데 이번 팟캐스트에서는 그래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좀 더 입체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만 소감을 들어볼까요? 다층적인 주제를 전달하는 작품이어서 그리고 또 배우들의 감정선이 좋아서 되게 그런 점에서 의미 있었던 영화였어요. 네. 저한테는. 좋습니다. 저는 중국 영화를 한두 편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 영화 안에서의 뭐랄까요, 좀 가치들이 많이 빛났던 영화인 것 같아서 나무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중국의 영화를 보면서 중국 영화의 문법도 같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4월의 영화 소년 시절의 너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한 고영인 멤버들의 코멘트와 재밌는 읽을거리들은 고영인 인스타그램 고무비피플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이번 달 말에 이 팟캐스트가 공개가 되고 뉴스레터도 발송이 되니까 둘 다 같이 읽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의 영화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정의 달인데 이 5월에 저희가 준비한 영화는 아무르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봄을 한껏 만끽을 하다가 5월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달 수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 안녕.